어머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여보, 어머니께서 목욕탕에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고 퇴직을 앞둔 노인의학 전문의 이상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방금 보신 상황은 안타깝게도 제가 병원에서 너무 자주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목욕 중 쓰러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고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주의사항을 모르셔서 병원에 실려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내 사고는 전체 가정 내 사고의 30%를 차지하며 그중 70%가 목욕 중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고 있는 매일 목욕의 충격적인 위험성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메모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백세노트 채널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삶의 지혜와 더불어 복된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매일 목욕의 위험성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심혈관계 부담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의 심장은 젊은 사람들보다 부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노화된 심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심박수가 최대 3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심장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일본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는 노인의 심장 부담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해 직접 진료했던 73세 김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매일 저녁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30분씩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목욕하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다행히 함께 사는 아들이 빨리 발견해 응급실로 오셨지만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최악의 상황도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심혈관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온도를 38도 이하로 유지하고 목욕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목욕 빈도 및 방법에 대해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목욕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혈압 저하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열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자율신경계 기능이 약화되어 혈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는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목욕 중 실신 사고의 약 80%가 이 열성 저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혈압약을 복용 중인 노인이 뜨거운 목욕을 할 경우 실신 위험이 일반 노인보다 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진료실에 정기적으로 오시던 78세 박모 할머니는 혈압약을 드시고
매일 저녁 습관처럼 뜨거운 물에 30분씩 목욕을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셨는데 지난 겨울 욕조에서 나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CT 검사 결과 경막하 출혈이 있어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분이 평소 혈압약 복용 시간과 목욕 시간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었더라면 또 가족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혈압 저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려면 우선 목욕 전 혈압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고 목욕물 온도는 38도를 넘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목욕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물에서 나오셔야 하며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목욕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면역력 저하와 감염 위험 증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목욕이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과 비누는 피부 표면의 보호막과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거해 피부의 면역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재생 속도가 느려져 이러한 손상에서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의하면 매일 목욕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손상되어 피부 감염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주 2, 3회 목욕하는 노인 그룹이 매일 목욕하는 그룹보다 피부 감염률이 6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진료실에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는 73세 최모 할아버지 사례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이분은 청결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강한 비누로 온몸을 문지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3번이나 대상포진과 피부 진균 감염으로 고생하셨고 한 번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항생제 치료 후 회복되었지만 목욕 습관을 바꾸지 않아 계속 재발했습니다. 결국 주 2, 3회로 목욕 빈도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며 순한 비누로 바꾸도록 강력히 권고했더니 지난 6개월간 감염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면역력 저하와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욕 빈도를 주 2, 3회로 제한하고 중성 또는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세요. 때를 밀거나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목욕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청결은 부분 세정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에너지 고갈로 인한 피로입니다. 뜨거운 물에서의 장시간 목욕은 어르신들의 신체 에너지를 급격히 소모시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뜨거운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장시간 목욕은 땀으로 인한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가져와 탈수와 피로를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 회복이 느려 이러한 에너지 소모에서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이 40도 이상의 물에서 20분 이상 목욕할 경우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탈수 위험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하루 종일 지속되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노인학회 연구에서는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만성 피로를 호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3세 임모 할머니는 제 클리닉에 3개월 동안 매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평소 활동적이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 정원 가꾸기나 손자 돌보기 같은 좋아하던 활동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갑상선 기능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던 중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 하루에 2번씩 30분 이상 42도의 뜨거운 물에 목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욕 시간을 15분으로 줄이고 물 온도도 38도로 낮추자 놀랍게도 2주 만에 기력이 회복되어 다시 활발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고갈과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목욕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 직후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빈도를 줄이고 하루에 여러 번 목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은 목욕 스케줄을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위험은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 악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지질 생성이 감소하고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에 자연 오일이 더 많이 제거되어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갈라지고 균열이 생기기 쉬워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며 가려움증은 수면 장애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5%가 피부 건조증을 경험하며 이 중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약 2배 더 심한 피부 건조증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피부과학회 연구에서는 40도 이상의 물로 매일 목욕하는 노인의 87%가 중등도 이상의 가려움증을 호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제게 진료를 받으신 76세 이모 할아버지는 온몸에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에 거의 잠을 못 이루고 계셨습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 각질이 일어나고 긁다가 피부가 벗겨져 2차 감염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수면제와 항히스타민제까지 복용하고 계셨는데 문진 결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43도의 뜨거운 물에 20분 이상 목욕하고 강한 비누를 사용하며 목욕 후 보습제를 전혀 바르지 않고 계셨습니다. 목욕 빈도를 주 3회로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며 목욕 후 3분 이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권고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크게 완화되어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셨고 한 달 후에는 피부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 시 너무 뜨겁지 않은 38도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목욕 시간을 10에서 15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강한 비누 대신 보습 성분이 함유된 순환 세정제를 사용하고 때를 밀거나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온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번째 위험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외부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노화된 자율신경계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목욕은 자율신경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어 현기증, 두통, 심계항진,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42도 이상의 물에서 목욕할 경우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져 현기증, 두통,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뜨거운 목욕 후 15분 이내에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자율신경계 불균형 증상을 경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77세 정모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저녁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셨는데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게 내원했을 때 자세한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저녁 43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목욕한 후 증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T, MRI 등 여러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목욕 온도를 38도로 낮추고 시간을 15분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더니 단 일주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물 온도를 38도 이하로 유지하고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욕실의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 온도를 확인하세요. 또한 목욕 전후에 천천히 움직이고 급격한 자세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최소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특히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의 뜨거운 목욕은 피해야 합니다. 7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위험은 낙상 위험의 증가입니다. 목욕 중 또는 목욕 후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특히 주위에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다면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노년기에는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운 바닥, 물기, 혈압 변화로 인한 어지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목욕으로 인한 일시적 혈압 저하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국내 노인안전보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낙상 사고 중 약 30%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이 중 70%는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의 1년 내 사망률이 약 2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에서도 노인 욕실 낙상 사고의 60%가 예방 가능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환자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82세 오모 할아버지였습니다. 은퇴 전 교수로 일하셨던 분으로 매일 저녁 혼자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 겨울 평소와 같이 30분간 뜨거운 목욕을 하고 나오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했고 결국 2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단지 안전 손잡이만 설치했어도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또는 목욕 시간과 온도를 조절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 시에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혼자 목욕할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가까이 두거나 응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세요. 또한 목욕 전후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바닥의 물기는 즉시 제거하고 욕실과 방 사이의 문턱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목욕이 어떻게 위험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와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목욕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보건복지부와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목욕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욕 빈도 조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일 목욕하지 마시고 주 2,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권고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과도한 목욕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주 2, 3회가 적절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주 2, 3회 목욕을 하는 노인 그룹이 매일 목욕하는 그룹보다 피부 감염률이 40% 낮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더러워진다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부분 세정으로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물 온도 유지입니다. 노인의 경우 38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변할 정도로 뜨거운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제 환자들에게도 항상 손등에 올려서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뜨거운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욕실의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목욕 시간 단축하기입니다. 노인의 경우 목욕 시간은 10에서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목욕은 피부 건조, 탈수, 저혈압, 심장 부담 등 앞서 설명드린 모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목욕 시간이 20분을 넘어갈 경우 노인의 심혈관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욕실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10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도록 하고 최대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81세 정모 할머니는 30분 넘게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매번 극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을 겪으셨습니다. 타이머를 설치하고 15분으로 목욕 시간을 제한한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과 오래 목욕하는 것은 다릅니다. 짧고 효율적인 목욕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장비 설치하기입니다. 욕실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단단한 표면, 물기 등 모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안전장비 설치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적절한 안전장비 설치로 노인의 욕실 내 낙상 사고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로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샤워 의자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하면서 샤워 의자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는데 그 후 5년간 한 번도 욕실에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세정제 선택하기입니다. 노년기 피부는 매우 민감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올바른 세정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강한 비누나 향이 강한 세정제는 피부 자극과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노인을 위한 세정제로 pH 5.5에서 6.0의 약산성 또는 중성 제품을 권장합니다. 또한 보습 성분이 포함된 비누나 바디워시가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세정제 사용만으로도 노인의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무향, 저자극, 보습 표시가 있는 제품을 권장합니다. 최근 79세 황모 할머니의 경우 심한 피부 가려움증으로 내원하셨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항균 비누에서 약산성 바디워시로 바꾸고 보습제를 사용하자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목욕 전후 안전 수칙 지키기입니다. 목욕 자체만큼이나 목욕 전후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분 섭취, 혈압 관리,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권고에 따르면 목욕 전 물 한 잔을 마시고 목욕 후에도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직후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혈압약은 목욕 시간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이모 할아버지는 매번 목욕 후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혈압약을 복용하고 30분 후에 바로 뜨거운 목욕을 하셨더군요. 약 복용과 목욕 사이 간격을 3시간으로 늘리고 목욕 전후로 물을 한 잔씩 마시도록 권고한 결과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로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매일 목욕이 가져올 수 있는 7가지 위험성과 안전한 목욕을 위한 6가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목욕 관련 불편함이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상적인 습관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30년간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수많은 목욕 관련 사고를 보아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사고가 적절한 정보와 간단한 예방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특히 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노인 가족의 목욕 습관을 점검해 주세요. 목욕 빈도를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추고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작은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전달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병이 그렇듯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노인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100 새노트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